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의 토픽을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부터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님이죠. 수도권 집값 낙폭 최고 수준, 하향 안정세 가속도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고 온 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실수요자 집값 전망 확 달랐다. 하락 43%, 상승 38%. 하락에 배팅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한번 보시면서 제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문가들이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10명 중에 8명은, 10명에 8명은 지금 올해에도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한 두 분 정도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올해는 좀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수요자들은 지난해보다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보시죠. 조사 기관이 어딘가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방문자 1236명을 일반인이죠.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거주지역 주택 매매가격 하락을, 38.8%가 매매가격 상승을 예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 20대 이하와 30대는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에서는 하락을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왜 보는가 하면은 실수요자들, 그러니까는 뭐 전문가들 반응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떠한 그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주택 심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사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는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락장이라고 할 때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확신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은 들어가죠. 리스크를 무릅쓰고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하락장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다가 상승으로 턴하면은 금방 올라가거든요, 또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전 가격이 생각이 나니까 또 못 사는 거. 우리 주식할 때가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옛날에 뭐 4만원 깨지고 할 때, 불과 2년 전이죠, 그죠? 불과 2년 전에 삼성전자 4만원 깨지고 할 때, 들어가신 분 얼마나 될까요? 물론 들어간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뭐 6만원 깨졌을 때, 5만원 깨졌을 때, 4만원 깨졌을 때, 분할 매수에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더 4만원 깨지는 거 보고, 3만원 깨지면 들어가야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은 못 들어갔어요, 결국.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뜰 얘기 많은데요. 일단 팩트체크 계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전망이 엇갈렸다. 유주택자는 44.7%가 상승을 예측해 하락 전망보다 높았고요. 집이 있는 사람들, 유주택자들은 44%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겠죠. 절반 가까이가 올해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무주택자는 약 60%가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있답니다. 차이가 나죠, 그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44% 정도는 상승을 할 거로 예측을 했고, 무주택자 분들은 약 60%, 그러니까 뭐 거의 말하면 3분의 2 정도가 올해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유를 봅시다. 그러면은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첫 번째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원인 1위가 너무 비싸서,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서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승 전망 뭐야 그 다음에 이 하락 전망의 첫 번째 이유가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 이게 비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뭐 코로나 이런 경기 불안 지수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상승하고 답한 분들의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왜 상승하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답변한 이유는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을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조합을 해봅시다. 조합을 해보면은 공급은 충분한데 많이 올라서 비싼 지역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일반인 생각할 때,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 다 알고 계시죠? 일단 간단한 비근한 예로 대구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구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입지 물량들이 줄줄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구 집값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이것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안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죠?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급할 물량이 적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서울이 되겠죠. 그죠? 서울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의 입주 물량이 극히 적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물량이 적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적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자, 보시면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 거는요. 자,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은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약 60%가 하락한다고 전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인은 첫 번째가 바로 너무 많이 올라서.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무주택자들의 선택지는 어디가 될까요? 무주택자들의 선택지는 전세가 되겠죠.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는 겁이 나.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선택하겠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닙니까? 우리 거주 형태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매매를 선택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전세 아니면 월세겠죠. 그러면 전월세를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한 무주택자들이 매매 대신에 전월세를 선택을 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럼 당연히 전세가가 상승하고 월세가가 상승하겠죠. 왜? 수요가 모여드니까. 전세 물량 한정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바람에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유가 있어야지, 주택이 여유가 있어야지 전세 물량 내놓을 건데 다주택자가 줄어드니까 전세 물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월세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올해는 만약에 매매가가 보합이거나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한 전세가, 올해 1년 내내 전세가가 상승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바로 그 상승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 이 전제는 무엇인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이 전제는 물량 부족 구간, 공급 부족 구간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차고 넘치면은 전세가가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강남의 전세가를 잡을 것인가, 서울의 전세가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추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올해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분들은 정리하면은 전문가분들은 지금 상승에 배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80% 정도의 전문가들은 올해도 상승을 할 것이다. 왜? 가장 크게 서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한 43% 정도만 지금 서울은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합이나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시죠? 그죠? 이 기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한 팩트는 공급이 서울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22, 23, 24 3년 동안은 공급이 부족한 이건 팩트거든요. 그 공급 부족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제가 말씀드린 히스토리대로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전세가 되어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사가 그거였는데요. 하나의 토픽을 묶은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이 수도권 집값 낙폭 최고 수준 하향 안정세가 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보이시죠? 홍남기 부총리님 얼굴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3월달 초에 선거를 하고 5월달 되면 이제 정권이 이양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할 건데 그때까지는 이제 뭐 부총리님 역할을 계속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최근 주택매매 시장에 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라고 하시면서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 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한 지자체 수도 지난해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하락을 보이는 이유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거래 가지고 완전 죽었어요. 그 작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해서 1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 12월과 2021년 12월에 거래량이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대통령 선거도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정책이라는 변수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막 눈치 관망세, 한마디로 관망세. 사고자 하는 사람도 관망세, 팔고자 하는 사람도 관망세. 그 가운데서 금매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1가구 2주택 그 비과세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조건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팔아야지 비과세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금매로라도 던지는 것들이 아니면 1년이 지나버리면은 2주택이 되어서 팔 때는 중과세를 물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금매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금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진행될지 그리고 참 실제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제대로 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대출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효과 그리고 뭐 정책 변화의 기대 선거를 보는 대통령 선거의 기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전국 뉴스 오늘 이렇게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고 그 불교 뉴스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